노래 좋아합니다. 얼마 전 이 탈북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탈북을 시도하던 이 북한 주민을 잡아서 매우 잔혹하게 공개 처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북한 당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탈북 시도자들에게 무려 1인당 기관총을 90여 발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시죠. 목선, 이 배로 물고기 잡는 배네요. 공해 쪽은 바다 스모스를 험하니까. 하필이면 저 배를 만나냐. 이게 우리나라 군함이 아니라 북한군에게 잡혔습니다, 해군이. 노래 좋아합니다.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들도 드실 겁니다. 이 신의주에서 이 북한 사회 염증을 느낀 이 청년 3명이 목선을 구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3명의 청년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어렵게 이제 목선을 구해서 탈북 루트를 정하고 탈북 날도 잡았는데 하필 탈북하기로 한 날 바다에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끼던 날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나침반 하나에만 의지해서 이 작은 목선을 타고 한참 이 안개 속을 헤매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다에 떠 밀리고 뒤로 갔다 다시 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 어선 한 척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가 남한에 왔구나. 그래서 이 남조선 어선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한 그들이 자,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살려달라라고 절박하게 외쳤는데 불행히도 남한 어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었다. 결국 이 청년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경비정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자, 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제목으로 끌려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1인당 기관총 90발을 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막말로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기관총 90발을 쏜 다음에 이런 탈북자는 이 땅, 북한이죠. 묻힐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형체 없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웠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도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근데 눈앞에서 시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기절하고 그렇죠. 정말 평생 아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북한에서 살았다게 되면 공개 처형 현장은 여러 번 목격하게 돼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광장에서 하니까 또 사람들 막 동원해요.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은요, 갑자기 종이 울리거든요. 공개 처형이 딱 다 줄 서서 가야 된다. 이게 더럽게 운이 나쁘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앞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키 작은 순서대로 뒷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맨 앞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제일 먼저 갔을 때는요, 제자를 물리고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묶어 놓은 다음에 사격수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격하는 사격수들과 맨 앞에 앉아있는 거리가 2~3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쏘는 거는 5m 정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9발을 쏘거든요. 세 발로 쏴! 3명의 사격수들이 한 사람에게 3발씩 쏘거든요. 그래서 따당따당 해서 그 9발도 정말 처참한데 그걸 봤던 사람들은요, 그 화학 냄새하고 그다음에 그 피비린내, 그다음에 피가 이렇게 팡 이렇게 뿜잖아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친구들은 어리니까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고요. 그 화약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살 때부터 보라고 그래요? 그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단체로 의무적으로 가서 보라고 그래요? 봤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이만감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탈북자분들한테 그 기관총을 쐈다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처음 들어요. 저도 뭐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사형을 몇 번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다가 잡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교화형이라든지 그리고 기껏 해봐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자동 보총으로 AK 소총으로 쏘거든요. 근데 90발 기관총으로 난사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성택 숙청할 때 그럴 때나 이제 뭐 그 기관총으로 90발씩이나 쏘지. 그리고 또 반국가 음모죄라든지 이런 죄가 어마어마한 대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탈북을 시도했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90발을 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진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상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변한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그래도 한 민족이다. 하지만 네, 특수관계에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의 나라고 그나마 그것도 적대국이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으로 탈북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처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부의 체제 자체가 이제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진짜 이러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 시기에 정말 아마 그 탈북 러시가 러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엄청나게 이제 화제를 모았던 하나의 탈북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04년이었죠. 북경의 한국 국제학교를 통한 망명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 탈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무려 29명이 학교 안에서 7일간의 농성을 벌이며 한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절박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갔다고요? 와. 유명했죠 이거. 진짜 관광객처럼 가다가 정말 대담하게 갔죠. 모자도 다 중국 모자 뭐 이렇게. 네. 와 저렇게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야? 와 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을 수 경비 없죠. 하나가 못 잡네. 그럼 어떻게 잡아요? 저로 김한미 씨 가족. 아, 저 애기랑. 애기. 저렇게 천류를 아우, 애기 어떡해. 아이고 할머니와 엄마가 그 공안 저렇게까지 잡을 일이냐고. 그러게.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애를. 진짜. 아휴. 아. 한 명만 잡혔어? 아 근데 난 저 한 명도 안 됐다. 그러니까 저 한 명이 너무 너무 많다.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대사관 경비가 너무 강화되니까
예, 이제 외국인 학교를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죠.